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세 박종수라고 합니다. 혹시 제 이야기를 들으실 준비가 되셨나요? 국민연금 45만 원으로 혼자 살아가는 노인의 이야기.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즘 제가 참 행복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정말입니다.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께 털어놓으려고 해요. 새벽 5시 알람도 없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집니다. 서울 성북구 기름동 반지하 원룸 전용 면적 8평 남짓한 이곳이 제 집입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5만 원, 국민연금의 절반 이상이 집세로 나갑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아요. 지붕이 있고 벽이 있으니 충분하거든요. 창문 너머로 지하 주차장이 보입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려오네요. 딸각딸각 구두 소리가 경쾌합니다. 예전엔 저도 저런 소리를 내며 출근했었는데 이제는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었어요. 간단한 세수를 하고 라면 1개를 끓입니다. 3,000원짜리 봉지라면에 계란 하나, 그리고 냉장고에 있던 파 몇 개를 썰어 넣어요. 계란은 동네 할머니가 기르는 닭이 낳은 거예요. 한 판에 8,000원, 마트보다 비싸지만 그분 살림에 보탬이 되니까 사드리죠. 그 할머니도 저처럼 혼자 사시거든요. 아침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해요. 저기 파란색 재킷을 입은 아저씨는 택시기사, 매일 새벽 5시 반에 나가십니다. 빨간 자전거를 끌고 나오는 분은 신문 배달하시는 분이고요. 각자의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 부러웠을 거예요. 일이 있다는 것, 누군가 기다리는 곳이 있다는 것, 정해진 소득이 있다는 것.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저에게도 제 나름의 하루가 있거든요. 아침 8시가 되면 동네 한 바퀴를 돕니다. 성북천까지 걸어가서 다시 돌아오는 코스예요. 왕복 40분 정도 걸리는데 이 시간이 참 좋아요. 가끔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길에서 주운 빈캔을 주워 모으기도 합니다. 빈캔 모으기라고 하면 좀 창피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환경도 지키고 용돈도 벌고 일석이조거든요. 한 달에 모은 캔으로 10,000원 정도는 벌어요. 그 돈으로 가끔 혜경이한테 과자라도 사다 줄 수 있어서 좋습니다. 혜경이요? 혜경이는 옆집에 사는 7살 꼬마예요. 엄마가 새벽에 일 나가시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처음엔 복도에서 울고 있길래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그때부터 인연이 됐어요. 지금은 제가 산책 갔다 오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뭐 주워왔어요? 혜경이가 이렇게 물어보면서 제 주머니를 뒤져봅니다. 가끔 예쁜 돌멩이나 꽃잎 같은 걸 주워오거든요. 혜경이는 그런 걸 모으는 걸 좋아해요. 아이들은 참 순수해요. 돈이 되는 게 아니어도 예쁘면 좋아하거든요.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면 9시 반쯤 됩니다. 그때부터는 집안일이에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점심 준비하고. 혼자 살다 보니 살림살이가 늘었어요. 예전엔 아내가 다 해줬는데 말이에요. 아내 이야기를 하니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김영숙, 제 평생의 반려였던 그 사람을 잃은 지 벌써 3년이 됐어요. 아직도 가끔 잠에서 깨면 옆자리를 더듬어 봅니다.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에요. 영숙이와는 26에 만나서 42년을 함께 살았어요. 건설회사에서 일하던 저를 평생 뒷바라지해준 고마운 사람이었죠. 아들 2에 딸 1, 모두 영숙이가 혼자서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는 일에만 매달려 살았거든요. 영숙이가 유방암 진단을 받은 건 7년 전이었어요. 위기 단계였지만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며 내년을 버텼어요. 그 시간이 참 길고도 짧았어요. 저는 퇴직을 앞두고 있었고 영숙이는 매일 병원을 오가며 치료받았어요. 여보, 내가 먼저 가면 너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래? 영숙이가 항암 치료 받으며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무슨 소리야, 우리 함께 100년까지 살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불안했어요. 정말 영숙이 없이 살 수 있을까? 밥은 누가 해주고 빨래는 누가 해주고 아플 땐 누가 챙겨줄까? 3년 전 봄, 영숙이는 결국 제 곁을 떠났어요. 마지막까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종수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 그리고 아이들한테 짐이 되지 말고 씩씩하게 살아. 영숙이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쏟아졌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했거든요. 씩씩하게 살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막막했어요. 퇴직금과 적금으로 영숙이 병원비를 대부분 썼고 남은 건 전세금 5천만 원이 전부였어요. 국민연금은 45만 원, 기초연금은 3만 원. 월 수입이 48만 원이었어요. 아이들과 상의했어요. 큰아들은 서울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고 둘째는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딸은 대구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었고요. 모두 각자의 생활이 바빠서 저를 모시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아버지, 저희 집으로 오세요. 큰아들이 말했지만 거절했어요. 며느리도 있고 손자도 있는데 시아버지까지 모시고 살기엔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영숙이의 마지막 말도 기억나고요. 짐이 되지 말라고 했잖아요. 괜찮다. 아버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말하고는 작은 집을 구해서 나왔어요. 처음엔 자신감이 있었어요. 70 가까운 나이에 뭘 못하겠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혼자 살아보니 모든 게 어색했어요. 밥을 해먹는 것부터 어려웠어요. 영숙이가 42년 동안 해줬던 모든 일들을 제가 해야 했거든요. 빨래는 어떻게 하는지, 청소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장 보기는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배워야 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라면만 먹다가 체하기도 하고 빨래를 잘못해서 옷이 줄어들기도 하고 외로움에 잠 못 이루는 날도 많았어요. 영숙이가 보고 싶어서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아이들이 가끔 안부 전화를 했지만 힘들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잘 지낸다, 건강하다 이런 말만 반복했어요. 그러다가 작년 겨울 큰 시련이 왔어요. 고혈압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간 거예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일주일 입원해야 했어요. 그때 큰아들이 부랴부랴 올라왔어요. 아버지, 왜 이런 일이 있을 때 연락을 안 하세요? 큰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혼자 사시면서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의사 선생님도 걱정스럽다고 하셨어요. 고혈압 환자가 혼자 살면 위험하다고 가족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정말 막막했어요. 이대로 아이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닌가, 혼자 사는 게 잘못된 선택인 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병원에서 나와서도 한동안 우울했어요. 국민연금 45만 원으로 병원비까지 내고 나니 생활비가 빠듯했어요. 고혈압 약값만 월 7만 원이었거든요. 나머지 돈으로는 집세 내고 나면 10만 원 남짓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처음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곳에 가면 신세 한탄하는 사람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워낙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서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복지관까지는 버스로 10분 거리였어요. 경로우대 카드가 있으니 버스비는 무료였고요. 복지관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밝은 분위기였어요. 어르신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계셨어요. 탁구도 치고 바둑도 두고 노래도 부르고 뭔가 활기가 넘쳤어요. 담당 사회복지사분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르신, 처음 오셨네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박종수입니다. 네, 박종수 어르신. 여기 프로그램 안내서예요. 관심 있는 게 있으시면 참여해 보세요. 프로그램 안내서를 받아보니 정말 다양했어요. 건강체조, 노래교실, 원예치료, 컴퓨터 교실, 요리교실 등등. 그 중에서 제일 눈에 띈 건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이었어요. 복지관 뒤편에 작은 텃밭이 있다고 했어요. 한 사람당 1평 정도씩 분양받아서 직접 키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가비도 월 2만 원으로 저렴했어요. 영숙이가 살아있을 때 베란다에서 상추 키우는 걸 좋아했어요. 그때 가끔 도와드리곤 했었는데 나름 재미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청하기로 했어요. 첫 텃밭 수업날 10분 정도가 참여하셨어요. 모두 비슷한 또래의 어르신들이었어요. 강사님이 기본적인 농사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씨앗 뿌리는 법, 물 주는 법, 잡초 뽑는 법 같은 것들요. 처음엔 서툴렀어요. 호미 쓰는 것도 어색하고 씨앗을 너무 깊이 묻기도 하고. 하지만 다른 어르신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셨어요. 종수 씨, 씨앗은 이렇게 얕게 뿌려야 해요. 옆자리 할머니가 알려주셨어요. 이분은 고향이 농촌이라서 농사 경험이 많으셨거든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배워나갔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씩 복지관에 갔어요.
집에서 나올 이유가 생긴 거죠. 그리고 함께 활동할 사람들도 생겼고요. 텃밭에서 만난 분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김남철 어르신은 저와 같은 또래로 부인을 일찍 여의신 분이었어요. 이해순 할머니는 혼자 사시면서 손자 손녀를 돌보고 계신 분이었고요. 박정자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사시지만 자식들이 모두 외국에 나가서 외로우신 분이었어요. 각자 다른 사연이 있었지만 모두 비슷한 마음이었어요. 외롭고 때로는 막막하고 그래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텃밭 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제가 뿌린 상추 씨앗에서 파란 새싹이 돋아나는 걸 봤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생명이 자라나는 걸 직접 보는 거니까요. 종수 씨, 상추가 잘 자라네요. 김남철 어르신이 칭찬해 주셨어요. 처음인데도 참 잘하시네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혜경이에게 자랑했어요. 혜경아, 할아버지가 상추 키우고 있는데 새싹이 났어. 정말요? 보여주세요. 혜경이가 신기해했어요. 핸드폰으로 찍어온 사진을 보여주니 박수를 치더라고요. 할아버지 대단해요. 언제 따서 먹을 수 있어요? 글쎄, 한 달쯤 더 지나야 할 것 같은데. 그럼 할아버지가 키운 상추로 쌈밥 해 먹어요. 혜경이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즐거움이었어요. 뭔가 기대할 게 생긴 거죠. 텃밭 활동이 끝나면 복지관 식당에서 점심을 먹곤 했어요. 2,500원에 반찬 4가지가 나오는 기본 식단이었어요. 집에서 혼자 먹는 라면보다 훨씬 든든했죠. 무엇보다 함께 먹는 사람들이 있어서 좋았어요. 종수 씨, 오늘 저녁엔 뭐 해 드실 거예요? 이해순 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글쎄요, 집에 가서 또 라면 끓여 먹을 것 같은데요. 맨날 라면만 드시면 몸에 안 좋아요. 제가 미역국 끓인 게 있는데 좀 가져가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아요? 어차피 저 혼자 다 못 먹는데 나누어 먹으면 되죠. 이해순 할머니는 그날 정말로 미역국을 작은 용기에 담아 주셨어요. 집에 가서 데워 먹었는데 오랜만에 먹는 집밥이었어요. 영숙이가 해주던 그 맛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따뜻한 정성이 느껴졌어요. 그 일을 계기로 복지관 어르신들과 더 가까워졌어요. 가끔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기도 하고 같이 영화 보러 가기도 하고 시장에 장 보러 가기도 했어요. 김남철 어르신은 저처럼 혼자 사시는 분이라서 특히 가까워졌어요. 가끔 저녁에 만나서 맥주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종수야, 우리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김남철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막막했는데 이제는 좀 익숙해졌어. 맞아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불행한 건 아닌 것 같아. 건강하게 오늘을 살고 있고 함께 이야기 나눌 사람들도 있고. 김남철 어르신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어요. 처음엔 모든 게 부족해 보였는데 지금은 있는 것들이 더 많이 보였어요. 텃밭에서 키운 상추가 드디어 먹을 만하게 자랐어요. 첫 수확날 복지관 어르신들과 함께 쌈밥을 해 먹었어요. 제가 키운 상추로 말이에요. 와, 정말 맛있다. 이해순 할머니가 감탄하셨어요. 직접 키운 거라 그런가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달아요. 정말 그랬어요. 제가 키운 상추는 시중에서 파는 것과는 맛이 달랐어요. 더 달고 더 싱싱했어요. 무엇보다 제가 직접 키웠다는 뿌듯함이 있었죠. 그날 집에 돌아와서 혜경이에게 상추를 좀 가져다 줬어요. 할아버지가 키운 상추예요. 엄마한테 드려봐. 와, 정말 할아버지가 키운 거예요? 혜경이가 신기해하며 상추를 만져봤어요. 네, 할아버지가 정성껏 키웠어요. 나중에 혜경이 엄마가 고맙다고 인사하러 왔어요. 어르신, 상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혜경이가 할아버지가 직접 키운 거라고 자랑하더라고요. 아, 별거 아니에요. 조금 남아서 나누어 드린 거예요. 그래도 감사해요. 요즘 혜경이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할아버지 덕분에 외롭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혜경이 엄마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혜경이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혜경이도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있다는 것도요. 여름이 되자 텃밭에 토마토와 오이도 심었어요. 복지관에서 씨앗을 지원해줘서 다양한 채소를 키울 수 있었어요. 매일 아침 물을 주러 가는 게 일과가 됐어요. 종수 씨, 요즘 부쩍 밝아지신 것 같아요.
복지관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네, 처음 오셨을 땐 많이 우울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표정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정말 그랬나 봐요. 저 자신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예전처럼 우울하거나 막막한 감정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대신 하루하루가 조금씩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텃밭에 물을 주고 혜경이와 잠깐 이야기하고 복지관에서 점심 먹고 어르신들과 수다 떨고 집에 와서 저녁 해먹고 TV 보다가 잠들기. 단순하지만 나름의 리듬이 있는 하루였어요. 가을이 되자 텃밭에서 큰 수확을 했어요. 토마토와 오이, 고추까지 정말 많이 땄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다 먹을 수 없는 양이었죠. 어르신들, 제가 너무 많이 땄네요. 나누어 가져가세요. 복지관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어요. 그리고 혜경이네와 옆집 할머니께도 드렸어요. 나누어 주니까 더 기분이 좋았어요. 종수 씨가 키운 토마토 정말 달아요. 맞아요. 요즘 시중에서 파는 것들은 맛이 없는데 이건 옛날 토마토 맛이에요. 어르신들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칭찬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그해 가을 큰아들이 올라왔어요. 1년에 두세 번 정도 안부 확인차 오는데 이번에도 그런 목적이었어요. 아버지, 많이 좋아 보이세요. 큰아들이 말했어요. 그래? 네, 작년에 병원에 계실 때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세요. 뭔가 특별한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특별한 일이라기보다는 요즘 복지관에서 텃밭 활동을 하고 있어. 거기서 만난 분들이랑 친해졌고. 아, 그래요? 그거 좋네요. 큰아들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처음엔 아버지 혼자 사시는 게 걱정됐는데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응, 걱정하지 마. 아버지도 나름 잘 살고 있어. 그날 저녁 큰아들과 함께 혜경이가 좋아하는 치킨을 사왔어요. 혜경이를 불러서 같이 먹었는데 큰아들이 혜경이를 보며 웃었어요. 아버지, 이 아이가 옆집 사는 혜경이구나. 응, 우리 혜경이야. 참 착한 아이지? 네, 정말 귀엽네요. 아버지한테 좋은 친구가 생기셨네요. 큰아들이 돌아간 후 혜경이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그분이 할아버지 아들이에요? 응, 할아버지 큰아들이야. 아들이 있으시구나. 그럼 외롭지 않겠네요. 혜경이의 순진한 말에 씁쓸한 미소가 나왔어요. 아들이 있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예전만큼 외롭지는 않았어요. 혜경이도 있고 복지관 어르신들도 있고 텃밭도 있으니까요. 겨울이 되자 텃밭 활동은 잠시 쉬게 됐어요. 대신 복지관에서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노래교실이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처음엔 부끄러웠어요. 목소리도 안 나오고 가사도 기억이 안 나고. 하지만 다른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어색해하다가 조금씩 적응해 나갔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다 같이 아리랑을 부를 때가 제일 신났어요. 어릴 때부터 불러왔던 노래라 가사도 다 외우고 있었거든요. 목소리를 크게 내서 부르니까 속이 시원했어요. 종수 씨, 목소리 참 좋으시네요. 노래교실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옛날에 성가대 활동을 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그럼 다음에는 독창도 한번 해보세요. 독창이라니 부담스럽긴 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제 재능을 인정해 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게 겨울을 보내고 다시 봄이 왔어요. 두 번째 텃밭 시즌이 시작된 거죠. 이번엔 작년보다 더 자신감이 있었어요. 경험이 있으니까요. 종수 씨, 올해는 뭘 심으실 거예요? 김남철 어르신이 물어봤어요. 작년에 좋았던 상추랑 토마토는 꼭 심을 거고 이번엔 배추도 해볼까 해요. 배추요? 그거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죠. 김장도 해보고 싶고. 정말로 배추를 심었어요. 복지관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씨앗을 구해왔거든요. 처음이라 잘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복지관에 새로운 어르신들도 오셨어요. 그 중에 인상 깊었던 분이 채영이 할머니였어요. 남편을 최근에 여의신 분이었는데 처음엔 정말 우울해 보이셨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예전에 제 모습이 보였거든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눈이 붓고 표정도 어두웠어요. 저도 3년 전에 아내를 잃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죠. 아, 그러셨구나.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채영이 할머니와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남편과 50년을 함께 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된 심정,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영희 할머니, 텃밭 활동도 해보세요. 흙을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저는 농사 같은 거 해본 적이 없어서. 괜찮아요. 저도 처음이었어요. 다들 친절하게 도와주시거든요. 결국 채영이 할머니도 텃밭 활동에 참여하게 됐어요. 처음엔 어색해 하셨지만 조금씩 적응해 나가시더라고요. 여름이 되자 제 배추가 정말 잘 자랐어요. 복지관 선생님도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종수 어르신, 배추가 정말 잘 자랐네요. 처음 하시는 분치고는 놀라워요. 열심히 했거든요. 매일 와서 물도 주고 벌레도 잡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침 산책 나올 때마다 들러서 상태를 확인했거든요. 마치 아이를 키우는 것 같은 마음이었어요. 가을이 되자 드디어 배추를 수확했어요. 생각보다 크고 단단한 배추가 나왔어요. 그날 복지관에서 작은 김장 행사를 했어요. 어르신들이 각자 키운 배추로 김치를 담그는 거였어요. 종수씨 배추로 담근 김치가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이예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과찬이세요. 다들 열심히 키우셨잖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어요. 제가 키운 배추로 김치를 담근다니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았거든요. 김장하는 날 혜경이도 데려왔어요. 엄마 허락을 받고 복지관에 온 거였어요. 할아버지, 이게 다 할아버지가 키운 배추예요? 응, 할아버지가 씨앗부터 심어서 키운 거야. 대박. 정말 커요. 혜경이가 감탄하며 배추를 만져봤어요. 어른들 틈에서 열심히 김치 담그는 걸 도왔어요. 배추 씻기, 양념 바르기, 항아리에 담기까지. 혜경이 덕분에 분위기가 더 밝아졌어요. 혜경아, 이 김치는 할아버지가 특별히 너를 위해서 담근 거야. 정말요? 고마워요, 할아버지. 혜경이가 환하게 웃으며 안겨왔어요. 그 순간 가슴이 벅찼어요. 이런 기쁨이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김장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 혜경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그래? 혜경이가 행복하면 할아버지도 행복해. 할아버지도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그 말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정말로 저는 행복했어요. 국민연금 45만 원으로 살아가는 80 가까운 혼자 사는 노인이지만 정말로 행복했어요. 왜 행복한지 생각해 봤어요.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건강이 완벽해서도 아니고 자식들이 자주 찾아와서도 아니었어요. 그럼 뭐 때문일까?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감사했어요. 오늘도 제 발로 걸을 수 있고 제 손으로 밥을 해 먹을 수 있고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텃밭에서 자라는 채소들을 보며 생명의 신비로움을 느꼈어요. 작은 씨앗이 자라서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요. 복지관 어르신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소중했어요.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관계.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인간관계였어요. 혜경이의 순수한 웃음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이의 웃음에는 특별한 힘이 있어요. 모든 걱정과 근심을 잊게 만드는 마법 같은 힘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행복했어요. 혜경이에게는 할아버지가 되어주고 새로운 어르신들에게는 선배가 되어주고 복지관에서는 텃밭 전문가가 되어주고 예전엔 저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은퇴하고 나니 사회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자식들에게 짐만 되는 사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저에게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어느 날 채영이 할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종수 씨 덕분에 제가 많이 좋아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정말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고 모든 게 무의미해 보였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요. 종수 씨가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지나니까 견딜만해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만난 분들 덕분에 외롭지도 않고요. 채영이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뿌듯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게 감사했거든요. 예전에 저처럼 힘들어하는 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것.
할머니도 이제 많이 밝아지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정말요? 저 자신도 느끼고 있어요.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도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우울하고 지친 표정이 아니라 뭔가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국민연금 45만 원.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적은 돈이에요. 하루에 15,000원, 한 끼에 5,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야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돈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니, 돈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돈과는 상관없는 것들 때문에 행복한 거죠. 사람들은 노후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야 행복할지 걱정해요. 10억, 20억 있어야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하죠. 물론 돈이 많으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겠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좋은 병원에 다닐 수 있겠죠. 하지만 행복은 돈의 양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지금 행복한 이유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되어서예요. 오늘 아침에도 눈을 떴을 때 감사했어요. 또 하루를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창문 밖을 보니 혜경이가 학교 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노란 가방을 메고 총총총 걸어가는 뒷모습이 사랑스러웠어요. 저녁에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줄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 벌써 기분이 좋아졌어요. 오늘은 복지관에서 김치를 나누어 주는 날이에요. 제가 키운 배추로 담근 김치를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거예요. 그리고 텃밭에 가서 겨울 준비도 해야 하고요. 저녁에는 김남철 어르신과 만나기로 했어요. 근처 포장마차에서 어묵 한 그릇 먹으며 수다 떨 거예요. 어묵 한 그릇이 3,000원인데 둘이서 나누어 먹으면 1,500원씩이에요. 국민연금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소소한 사치죠. 내일은 혜경이와 함께 근처 공원에 가기로 했어요. 가을 단풍이 예쁘다고 혜경이가 보여달라고 했거든요. 함께 걸으며 낙엽도 밟아보고 도토리도 주워보고 그런 소소한 즐거움을 나눌 거예요. 이런 하루하루가 쌓여서 제 인생이 되는 거겠죠.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하루들이에요. 가끔 자식들이 안부 전화를 할 때면 이렇게 대답해요.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돈은 부족하지 않으세요? 괜찮아. 필요한 건 다 있어. 정말 그래요. 필요한 건 다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람들, 매일 기대할 수 있는 작은 일들,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국민연금 45만 원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물론 더 많은 돈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해서 불행한 건 아니에요. 요즘 젊은 분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너무 많은 걸 원하고 너무 많은 걸 걱정하는 것 같아서요. 얼마나 벌어야 하고 얼마나 모아야 하고 그런 걱정에 지쳐서 정작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놓치는 것 같아요. 물론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미래만 생각하다가 현재를 놓치면 안 되죠. 저도 젊었을 때는 그랬어요. 열심히 돈 벌고 모으는 것만 생각하다가 정작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소홀히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되는 부분이에요. 영숙이와 더 많은 여행을 갔더라면,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아요. 지나간 일을 후회해봤자 바뀌는 건 없으니까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려고 해요. 오늘 오후에 텃밭에 가면 김남철 어르신을 만날 거예요. 함께 겨울 준비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혜경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줄 거예요. 밤에는 TV 보면서 웃기도 하고 일찍 잠들어서 내일을 준비할 거예요. 이런 평범한 하루가 저에게는 선물 같아요. 큰 사건이 일어나거나 특별한 일이 있지 않아도 그냥 평범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거든요. 국민연금 45만 원으로 사는 68세 독거남의 비밀, 정말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사는 마음. 그게 전부예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워서 행복한 거예요. 매일 작은 것들에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행복할 거예요.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여러분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게 여기시고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저처럼 말이에요.